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더존 스마트 A 전산세무 2급 TA D급이죠.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처음부터 실기 부분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사이트에서요,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하시고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시면 동일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해 놨고요.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한국 공인회계사계 AT 자격시험 사이트이고요. 이 KICPA.or.kr입니다. at.KICPA.or.kr 사이트에 로그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객센터에 보면 아래쪽에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고객센터에 자료실을 눌러주시고 좀 내려보시면 프로그램도 있고 뭐 기출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비대면 자료실을 지금 기본적으로 열리게 돼 있죠. 자료실이 아니고 저희는 기출문제를 탭으로 옮겨 오셔야 돼요. 그럼 최근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연습을 하도록 파일과 문제, 답안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걸로 저는 지금 풀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56회 TD급 첨부를 누르셔서 사이트가 오픈이 열리죠? 이때 저장하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고 나서 압축이 되어 있다면 마우스 오른쪽에 압축을 해지해 주시면 됩니다. 해지한 폴더를 열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56회 TAT 2급 기출문제 답안 해설이 되어 있고 이 압축이 해제된 곳에는 총 3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행 파일, 연습할 수 있는 더존이 실행이 되는 파일이고 실제 자격 시험도 동일하게 이 파일을 드려요.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답안지고 하나는 문제지죠. 문제지를 열어주시고요.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하시면 확인을 못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다. 항상 뜨는 창이기 때문에 실행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버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 있으시면 안 돼요. 열려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이 모두 크로스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떴을 때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설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수할 수 있는 파일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확인하면 유의사항이 떠. 1번부터 차근히 확인해서 읽어보시고 이 빨간색 부분은 더 중요하겠죠. 그죠? 1번. 다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자동 저장이 된다. 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은 제가 한번 설명을 다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놔두는데 시험 중 더존 프로그램을 재설치하는 경우 여기서 재설치는 이 파일입니다. 조금 전에 더블 클릭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 유의사항이 떴잖아요. 수험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존 프로그램 창이 닫힌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닫혔기 때문에 새로 열려고 이 파일을 다시 설치한다. 이건 아닙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겨요. 몇 회 아이콘, 단축 아이콘이 생겨요. 아이콘 더블 클릭하면 저희가 입력했던 창으로 다시 열려요. 창을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닫을 수도 있는 건데 닫았다고 해서 다시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안 되냐면 이 설치를 하면 새로운 데이터로 깨끗하게 처음 상태, 초기화를 시켜서 깨끗한 연습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려요. 그렇게 되면 입력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다 삭제가 되겠죠. 열심히 입력했던 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새롭게 처음부터 입력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난 처음부터 새롭게 입력하겠어 라고 한다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시험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왜?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이미 30분,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해버리면 싹 지워지니까 합격할 수가 없고 제출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만 연습이 끝날 때까지 한 번만 하겠다. 이후에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겨요. 몇 회, 여기는 56회니까 56회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도전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확인 누를게요. 자, 이러면 이제 수험 번호와 감독관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화면이 뜨죠. 이화면이 뜨면 사실 이 창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닫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56회 얘기하면 눌러볼게요. 자, 56회 안에 오시면 TAT급의 감독관 번호 KP3 보이죠? 이 KP3을 입력하셔야 로그인이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도 이런 감독관 번호가 있어야 우리가 로그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KP3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대문자로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시작 누르시면 대문자 들어왔죠. 그죠? 한 번 더 시작 들어왔죠? 도전장이 열렸어요. 자, 이제 이 사이트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감독관 번호까지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제 닫으셨죠. 이렇게 하나씩 연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요, 좀 내려놓고 최대한 일단 회계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자, 얘를 실기입니다. 실기 부분으로 좀 내려왔고요. 가마솥 산업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정용 가마솥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그의 유의사항 거의 매번 동일하게 적혀 나옵니다. 부가세 관련 있으면 매매수준, 부가세 관련 없으면 일반 좀 입력하셔야 되고요. 하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필요에 따라서 코드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채권 채무, 예금 같은 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꼭 또 입력을 하셔야 감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 등의 뭐 어음 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추가적인 작업도 알아서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제조는 500번대입니다. 상간비는 800번대입니다.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 적절한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연습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하실 거고요.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은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실무 프로세스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설명해서 수행 과제를 수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초과 거래 자료고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자료 1이네요. 납품 확인증이고요. 상추 20박스. 금액은 40만원. 이 성명이 적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료 2, 이체 확인증. 동일한 자료세요. 이체를 했기 때문에 위에는 거래 내역이고요. 그죠? 이체 확인증이 있기 때문에 송금 명세서 형태의 어떤 확인증이 있네요. 자, 자료 1은 공장 직원 식당에 사용할 상추를 농업인에게 직접 구입받은 납품 확인증이고요. 자료 2는 구입 대금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이체 확인증입니다. 이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하고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제시된 대로 거래 입력하시고 송금 명세서 작성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오셔서요. 프로그램에 오셔서 일단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 예정이고요. 자,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 일자 1월 24일, 이체일시 1월 24일. 근데 위에는요, 여기도 1월 24일, 그죠? 그럼 1월 24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24일. 자, 이체이기 때문에 차변에 직원에게 제공할 상표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자, 특별 말하면 800번대인데요. 어디 부서가 있나요? 공장 직원이다, 그죠? 공장 직원이면 800번대 하면 틀리죠, 그죠?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500번대를 하셔야 돼요, 그죠? 500번대. 비용은 거래처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40만 원. 그죠? 그래도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자, 대변에 국민은행에서 이체됐죠. 그죠? 그러면 국민은행 보통예금, 국민은행이 아닌가 봐요. 하나은행이네요. 하나은행이고 상대은행이 국민은행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은행이네요. 하나은행 보통 40. 자,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비용이라 거래처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누구와의 거래였어요? 김금동이라는 분이셨죠. 거래처단 가볼까요? 김금 네, 있으시죠. 입력하셔도 돼요. 입력.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 입력하지 않으셔도 감점이 되진 않지만 김금동 씨와의 거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경비 등 송금 명세서죠. 전체 메뉴에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셔야 돼요? 위치를 찾으셔야 되겠죠? 자, 메뉴로 본다면 여기 있겠죠?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자, 이때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은 생략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경비 등의 명세서만 작성하겠습니다. 자, 거래일자. 조금 전 거래일자는 1월 24일이었죠. 202-0124. 그리고 상호는 여기 있는 분이시죠. 김금동. 더 김금동. 주민번호 670928 빼기 1000315. 거래 내역은 이게 상추였죠. 그죠? 상추를 거래했어요. 거래 금액은 40만 원인데 송금일자 같은 날짜입니다. 1월 24일. 은행명은 F2 누르신 다음에 상대 은행인 국민은행 계좌. 상대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 계좌번호 여기 있죠. 계좌번호. 이 은행 계좌번호 입력했습니다. 라는 거죠. 01234556 빼기 125451 이렇게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월 24일 날 이 날짜에 40만 원을 이 은행을 통해서 입력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1번 문제에 대한 수행 과제를 모두 다 완료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어음의 만기 결제, 할인 및 배수 양도까지 섞여 있는 문제 같은데 어떤 문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음입니다. 근데 가마솥 산업 기아, 그죠? 발행일은 세종물산, 저희가 가마솥이죠. 저희가 회사가 가마솥이에요. 그럼 세종물산으로부터 우리가 어음을 받았겠네요. 그리고 이 날짜에 받을 예정입니다. 20일 날. 자, 전자어음이라 전자번호고 1200만 원 받았는데요. 자, 제품 매출처 세종물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자, 이 말은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이미 이 어음을 받은 적이 있었네요. 받아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 중인 어음이 있는데 이 어음을 주식회사 3주무역의 외상대금으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배수양도 합니다. 그러면 세종물산이 가마솥에 우리한테 줬다가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3주무역에 주면서 세종물산이 우리에게 주지 않고 대금을 어디로? 3주무역에게 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음을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양도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거래 자료부터 넣고요. 자금 관련 정보를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자료는 역시 일반 존표에서 입력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입력이 됩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 3주무역, 대변의 받으러옴이에요. 정물산입니다. 올려놓고요. 보이게 일반 존표 날짜 2월 10일이네요. 2월 10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그렇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3주무역입니다. 금액은 1200. 대변은요? 지급보험 하시면 안 돼요. 받으러 세 정에서 받은 물산이 1200 이렇게 나가죠. 분계는 이제 이렇게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움이 돼요. 이 대변의 받으러움의 자금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올릴게요. 자, 여기서 F3번. 자, F3번 누르시면 어원 관리하는 메뉴가 나오죠. 이때 이 바드럼을 원래 보통 대금의 회수로 인해서 대변에 나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배서 양도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매각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어음의 상태를 하나 고르시는데, 지금도 할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할인, 배서, 만기, 부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배서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번 서. 자, 배서를 합니다. 제 다른 대금을 받기 전에 3주 무역에다가 줍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음 번호는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F2 누르시면 떠요. 누르시고 그냥 그대로 선택하시면 자수하고 나오고 발행일자 나오고 만기일자가 나와요. 자, 이때 이 배서기 때문에 배서인이 들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에다가 드린 건가요? 이거죠. 배서인. 그죠? 배서인이 지금 선택이 되죠. 밑에 지급거래처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지급거래처 거래처 도움이 뜨죠. 어디에? 국민은행인가요? 또 배서가 어차피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이 배서인이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에 지급거래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 우리가 3주죠. 3주 무역에 줬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정물산이 우리한테 원래 대금을 해야 되지만 3주 무역에 지급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아 이쪽으로 배서가 됐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급거래처에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 됐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없어요.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의 구입과 매각. 자, 자료 1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어요. 2는 주식을 구입했어요. 다르네요. 그죠? 내용이. 자료 1은 본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자료 2는 주식 매입을 지급한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두 개가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1은 구입한 거, 2는 대변에 이체된 거. 이거를 따로따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금액을 한번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일단 우리가 구입할 땐 취득단가가 중요하죠. 6,800원 곱하기 1000주 680입니다. 680. 거기에 수수료 12만 5천을 보태면 692만 5천 맞으시죠? 플러스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수료까지 모두 다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이체됐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특징은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를 합산할 수가 없다 합니다. 자, 보죠. 자, 날짜는 3월 9일 3월 9일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680만 원이에요. 680만 원 맞죠? 680만 원이에요. 그죠? 80.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로 하셔야 돼요. 100번대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12만 5천 원. 자,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692만 5천 원. 네. 차변과 대변이 같아지도록 입력해 주시고 단기매매증권은 매입원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부가세 관련 쪽 문제가 나오네요. 부가세는 매입 매출점표 입력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입니다. 자, 거래 명세서를 드렸어요.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고 롯데카드로 결제받았대요. 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료부터 입력하고 전자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좀비 잠깐 닫고요. 예. 정비도 닫고요.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4월이네요. 4월 16일. 유형은 세금 계산서 지급 예정이라 11번 과세 매출 되겠습니다. 품명은 압력 압솥 금액 800. 코드 거래처는 중앙산업. 전자는 발행할 거기 때문에 비워 놓으셔야 되죠. 1번 입력하시면 발행이 안 되시죠. 자, 그리고 분계는 배상이죠. 배상. 카드로 결제 받았네. 그죠? 자, 여기를 4번으로 해볼까요? 4번 카드. 어디 카드사? 롯데. 롯데카드. 들어왔죠?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롯데입니다. 4번으로 하셨을 때 외상 매출금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올려볼게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떴어요. 그리고 롯데카드도 떴어요. 네, 잘 돼 있죠? 카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표 거래 입력을 했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전체 메뉴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 누르시고요. 4월이었죠? 4월. 4월로 가볼게요. 자, 미전송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전자발행하고 아카데미까지 1번, 2번 이렇게 해볼게요. 전자발행 아이디 비번 손대지 마시고 확인. 자, 나왔죠? 여기 발행 누르면 돼요. 확인했어요. 자, 이건 이제 거래처에 전송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 국세청의 발행은 아직 전이라 발행 대상입니다. 라고 나오죠. 국세청을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역시 로그인. 미전송 조회. 미전송된 거 하나만 딱 나오죠. 그죠? 발행 누르시면 되겠다. 그죠? 발행 완료됐어요.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닫고, 닫고. 자, 여기 지금 비어 있었죠? 이게 조회를 눌러보시면 전자 발행. 우리가 1번 눌러서 전자 입력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죠? 전자 발행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 해보죠. 수정 세금 계산서는 6월 1일에 생애서서를 발급했는데 메인 매출 준비 입력돼 있어요. 메인 매출 준비 6월 1일에 가보시면 되겠고요. 담당자 착오로 이중이네요. 두 번 발행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중이라고 하나만 삭제하는 형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도록 이중 발행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단순하게 실수를 통해서 했다. 날짜는 6월 1일 1650만 원. 그죠? 가보죠. 6월 1일. 예, 두 번 들어있다. 그죠? 예. 그러면 아무 때서나 상관없어요. 예, 누르시고 선택된 상태로 수정 세금 계산서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저희는 6번이죠.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의 이중 발급. 당초 6월 1일 맞아요. 6월 1일 날 마이너스로. 예, 마이너스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확인. 확인. 그러면 한 건이 발행이 됐고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서 예, 처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수정을 어떻게 하랍니까? 발급 전송. 아, 음수 처리고 예, 전송 일자 고려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된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도 발급하고 뭐 하래요? 전송. 전송.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여기가 비어 있죠. 예, 조회 누르서도 비어 있어요. 이것도 전송을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에 전자발행 내역 관리 6월이었죠, 지금. 전송된 거 한 건 있죠? 마이너스 그대로 전자발행 확인 발행 어렵지 않죠? 다시 발행 대상 체크해 주시고요.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조회 한 건밖에 없죠?
되겠습니다. 완료 하시면 되겠다. 닫고요. 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조회. 성공이라고 떴고요. 닫고. 여기도 비어있죠? 조회. 전자 발행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6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수출 실적 명세서이네요. 신고 필증을 드렸어요. 내용을 토대로 환율 내역이 있고요. 자, 중국에 직수출한 신고 필증이다. 다음 달 말일에 송금받겠다. 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대금 입금된 게 없습니다. 환율 내역이고 거래처 입력을 하도록 할 건데요. 예, 수출 실적도 작성하고 예정 신고에 반영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가 어떤 분명이냐면 압력밥솥이네요. 그죠? 압력밥솥을 결국은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제품을 팔았다. 이 말이고 날짜가 선적일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선적일. 선적일 날짜가 며칠입니까? 신고는 7월 13일이에요. 하지만 선적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죠? 선적 날짜를 잘 찾아보세요. 신고 가격도 있어요. 그죠? 네? 아래쪽에 문제에서 신고는 13일이지만 선적은 얼마라고 나와요? 14일입니다 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신고 날짜를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아래쪽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저희는 선적이 14일이고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적일 기준 환율을 이용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외국가의 거래에서 중요한 게 선적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19450인데요. 금액이 좀 다를 거예요. 194.50 곱하기 24만, 그죠? 4,668만 원. 실제 이 금액과 차이가 나죠. 그럼 환율이 달라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여기 무시하세요. 예, 요 금액으로 분기하셔야 됩니다. 46680,000으로 거래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선적일이니까 7월 14일 하고요. 7월 14일. 자, 없네요. 유형은 16번의 수출 매출. 유형은 제품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적혀 있었던 압력밥솥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공급가액은 46 여기 있죠. 46680,000 직수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구매자가 영어로 되어 있네요. BA만 쳐볼까요? BA, BA, BA 나오죠? 그렇죠. 자, 생계산서는 없습니다. 그죠? 직수출은 생계산서 없고 분기는 아까 외상이었으니까 2번이 되겠죠.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품 매출의 외상 매출은 46680,000으로 공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공개는 입력이 잘 됐어요. 그죠? 예, 잘 됐고 문제에서 본다면 1번이 된 거죠. 거래자료 입력됐죠? 자, 이제 예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러 가죠. 수출 실적 명세서는 여기 있죠. 이 부가가치세 원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죠? 수출 실적 명세서. 자, 날짜는 자, 지금이 7월 13일 1, 2, 3, 4, 5, 6, 7, 8, 9 이게 예정이죠. 그죠? 자, 수출 신고 번호는 위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제일 위에 줄에 있어요. 신고 번호 그대로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1, 2, 3, 5, 6 빼기 2, 4, 1, 3, 5, 0, 8 0으로 X까지 해주시고요. 선적 일자가 7월 14일 2022년 7월 14일 통화코드는 F2 누른 다음에 중국이죠. 지금 중국인데 CNX가 있고 CNY가 있어요. 보시면 CNY 보이시죠? CNY 확인. 환율은 선적일 환율 194.50
194.50. 그죠? 외야는 24만, 그죠? 24만 원화로 466800000. 이 금액이 저희가 분기한 금액과 같죠? 예, 이렇게 작성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됐고요. 닫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의 마지막에 반영하라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러왔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직수출하셨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없는 6번 466800000 금액이 나오죠. 눌러보시면 예, 수출 실적 명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닫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문제도 제대로 마무리를 하셨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이고요. 써놨다. 제가 볼 때 차를 구입한 것 같아요. 그죠? 2번 선물 세트. 이게 직원이냐 거래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래처라면 접대비라서 불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신용카드도 있네요. 자를 좀 읽어볼게요. 1번은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5인승 2000cc 1000cc 초과 차량은 불공제입니다.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되어 있네요. 불공이 해당이 되네요. 그죠? 두 번째는 거래처에 증정할 선물 접대비다. 그죠? 예, 당연히 불공제 해당되네요. 오사불공으로 입력할 수가 있는 유형들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원재료 매입자 직원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식대를 결제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다. 원재료 매입처이기 때문에 거래처입니다. 그죠? 거래처인데 이 카드 전표는 오사불공이 안 되죠. 그죠? 카가도 안 돼요. 왜? 여기는 결국은 뭡니까? 접대죠? 매입 거래처하고 예, 접대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반 전표 입력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거래자를 입력하시고 확정신고서에 매입적 불공제 내역도 작성하시고 그리고 전자세액 공지를 통해서 많은 공지받는 것까지 신고서 작성해서 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이 되게 복잡하게 많은 것 같지만 해볼 만합니다. 천천히 전표 입력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프로그램에서요 하나씩 위에서부터 입력해 볼게요. 10월 27일 날짜를 10월 27일 오사불공이 된다 그랬고요. 자동차죠. 3번 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소나타 1700 코드는 세계 자동차 전자니까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외상이네요. 제가 볼 때는 2번으로 하시면 자동차는 외상 매입금으로 뜨면 안 되잖아요. 2번 안 돼요. 3번으로 하셔가지고 차변의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 대변의 외상이지만 우리는 미지급금 지급금 2,970만원 세계자동차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자동차 외상으로 구입한 분기였고요. 두 번째 11월 28일이에요. 11월 28일. 예, 오사불공이고요. 얘는 접대비였죠. 접대. 확인. 선물 세트네요. 선물 세트. 금액. 배. 코드. GS 하면 되죠. 전자 맞았고요. 자, 여기는 거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현금이네요. 여기는 1번. 현금하시고 원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접대비. 자, 500, 800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제품 매출처에 선물을 받고자 했다. 여기는 영업부의 승용차다. 여기는 차량 운반구. 자, 제품 매출처에 선물 증정. 어떻게 될까요? 제품을 구입하는, 그죠? 매출처는 제품을 우리가 파는 거잖아요. 800번 다 하시면 돼요. 제품을 우리가, 사준 곳. 그죠? 매출처니까, 800번.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접표. 22만 원짜리인데 여기도 앞서 설명을 했지만 접대비예요. 근데 카드 전표는 일반 전표야 돼. 일반 전표에 12월 30일이네요. 12월 30일. 차변에 접대비. 여기도 원재료 매입처. 원재료 매입처. 원재료 매입처도 여러분들 500일지 800일지 판단하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매출은 우리 제품을 사는 곳은 어느 사무실이든 살 수 있잖아요. 800건대 돼요. 그죠? 근데 원재료의 매입처는 공장에서 쓸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00번대를 하셔야 돼요. 800번대 안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500번대 접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용이랑 거래처 코드 꼭 안 들어가셔도 돼요. 22만 원.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어디 카드인가요? 삼성카드네요. 삼성카드. 22만 원. 자, 이렇게 일반 전표로 입력하고 불공지에 반영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러면 세 개 입력을 다 했어요. 이제. 자, 이제 매입색 불공지 내역 작성하죠. 고요. 자, 매입색 불공지 내역 여기 있죠? 여기는 여러분한테 안분 정산해달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날짜가 전부 확정이에요. 10월, 11월, 12월 돼 있습니다. 그죠? 10월부터 12월. 저장된 거 쓸래요? 라고 하는데요. 예,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네요. 예, 불러오게 하려고 했는데 불러왔어요. 우리 승용차 한 건, 접대비 한 건 맞죠? 구매가고 잘 돼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닫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됐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전자세액 신고 공제까지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10월부터 12월. 자, 불공제 내역이 나오겠죠, 그죠?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나옵니다. 3천만 원에 예. 자, 그리고 전자세액 공제, 그 밖에 경감공제 예, 여기에 지금 더블 클릭을 해서 세액 자리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이 부분이 여기에 요구사항이었죠. 자, 다 됐습니다. 그냥 이대로 예, 창만 닫아주시면 얘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죠. 하시면 얘는 여러분들이 공제까지 잘 작성을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입력자료 회계 정보를 조회해서 하는 조회 문제이고요. 조회할 때 지정된 답안은 숫자로만 입력을 해주시고 문자 금지, 콤마 금지 이런 예, 한글 등의 문자 금지 하셔야 되고 콤마 외 기호, 쉼표 외는 쓰지 마시고 점 찍어도 안 되시고요. 되는 걸로 글자 이런 것도 안 되고 오로지 숫자, 쉼표만 뭐 내매, 내건 이런 거 안 되시고 예, 숫자로 4만 4 이렇게만 거래소 코드는 5자리로 5자로 101만 쓴다든지 번을 붙여도 안 되고 5자리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잘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능 지원되지 않아요. 복사 붙이기 하셔도 된다. 올바르게 안 하면 오답질 하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배점은 다 2점인데요. 회사 등록조에 가마솥 회사 등록 정보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회사 등록 바로 우리 회사께 나올 거고요. 내려서 돌려보고요. 최대한 예, 화면에 보이게 해볼게요. 자, 내국법인 맞죠? 맞고 중소기업 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사항에 중소기업 맞죠? 중소기업 꼭 중소기업 맞습니다. 기준경비 코드 2930001 여기죠? 업종 코드 예, 3001 맞아요. 환급 발생 시 국민은행 환급 계좌번호 하나은행이죠. 예, 3번 잘못됐죠. 바로 답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이메일은 sot 1365.com 11번의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매일매실 전표 입력입니다. 매일매실 전표 6월 1일자 6월 1일에 가면 되죠. 수정세금 계산서가 있대요.
얘였죠. 우리가 앞서 입력한 얘였고요. 이때 수정 코드 번호 여기 나오죠. 수정 코드 수정 세금 계산서에 전표 번호가 있고, 이때 코드 번호는 저희가 앞서 뭐로 했냐면 수정 세금 계산서에서 6번이었죠. 6번. 여기서 우리가 번호를 발행을 할 때 여기 있죠.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그래서 여기 6, 여기 숫자 6만 쓰셔야 돼요. 딴 거 쓰면 안 돼요. 6, 6번 뭐 이런 거 안 돼요. 6. 다음은 뭐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가 나오네요. 세금 계산서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입니다. 중앙산업에 발행된 세금 계산서의 금액. 중앙산업은 여기 두 건 1,800만 원에 180만 원. 그래서 총 공급가액은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만 쓰셔야 돼요. 한 번 더 세금계산 합계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세금 계산 총 매수. 우리 매출이죠. 총 매수는 33매. 여기 보셔도 돼요. 33매. 33 씁니다. 자, 수출 실적 맹세서 조회. 수출 실적 맹세서 조회. 2기 예정. 7월부터 9월. 10번의 수출 한재화. 10번의 수출 한재화. 여기죠? 재화의 원화 금액. 46680 금액만 써주세요. 부가세 신고서 조회 눌러주시고. 2기 예정. 7월부터 9월. 이죠. 영세율 총 표준 총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녕하시고. 자, 영세율은 여기가 영세죠. 영세 총 금액이니까 두 개 금액을 합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5,168. 영세율 가세 표준 총액은 5,168만 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부가세 신고서도 줘야다. 그죠? 그래서 자, 예정 신고 시 부가신고 작성되는 첨부 서류가 아닌 것. 지금 예정이죠? 네, 이게 예정이고,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 자, 우측에 보면, 예를 들어, 세금계산 합계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수출실적명세서 조금 전에 저희 작성을 했고요. 그죠? 수출실적명세서 있죠. 건물 등 자산은 자산 취득인데, 없네요. 그리고 불공제 내역에 공지받죠. 자, 이 문제가 신고서를 줘야 되는데, 이게 예정. 7월, 9월. 세금계산 합계표는 있는 건 맞아요. 수출도 지금 있는 게 보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건물 등. 고중자산이 있네요. 여기 고중자산. 네, 그죠? 4번이네요. 불공이 없죠. 불공이 비어 있습니다. 4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입세 불공제 내역 조회가 또 나오죠. 매입세 불공제 내역. 이게 확정 10월부터 12월이네요. 자, 여기서 옳은 거네요. 지금 거는 비용업용과 접대비. 비용업용 한 건, 접대비 한 건. 2번이죠. 두 건 아니죠. 사업 없고 공지받지 못한 확정신고자 이것도 아니고 그죠? 2번입니다. 한 번 더 부가신고서 조회. 2기 확정신고 기간이네요. 10월부터 12월. 고정자산 11번 칸이죠. 11번 칸 고정자산의 11번 칸의 금액은 2,900이죠. 2,900만 원. 이 공급가액 물어본다. 11번 난. 세액 물어본 거 아닙니다. 2,900 하시면. 그리고 27번. 제일 밑에다 그죠? 쭉 올릴게요. 1번 제일 아래쪽에 23743 200원. 37432 200원이 마지막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조회는 앞에 입력된 자료가 잘 되면 정확한 답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 결산부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